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등비급수에는 순환소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0.2 순환마디인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0.2 플러스 0.02 플러스 0.002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걸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0.2는 10분의 2가 되겠고요. 플러스 0.02는 100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0.002는 1000분의 2가 돼서 이것은 첫 번째 항이 10분의 2고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 급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1번 순환소수 0. 순환마디 개수에 상관없어요. 0.13인데 순환마디가 13입니다. 등비급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밑에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 설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항과 공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방금 전에 0.13 순환마디 13 순환소수를 한번 표현해 보면 13이 반복되다 보니까 0.13 더하기 0.0013 더하기 0.000013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100분의 13, 100의 제곱분의 13, 100의 세제곱분의 1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00분의 13이고요. 공비할 값은 100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비가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1-r분의 a 공식이 그대로 대입해서 1-100분의 1 분의 100분의 13이 돼서 계산하면 99분의 13. 우리가 이제 그 순환소수의 그 분수 표현 방법을 한번 적용해도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은 0.27 순환마디가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리만 돼도 돼요. 자, 그러면 0.27 순환마디 7입니다. 이 수는 0.2 플러스 0.07, 0.007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0.2 더하기 순환마디를 따로 더해줍니다. 분수를 바꾸게 되면 100분의 7 더하기 1000분의 7 더하기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괄호 안의 수는 첫 번째 항이 100분의 7이고요.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되겠고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0.2 더하기 1-r 1-10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100분의 7을 계산해 주면 되고 그 값은 90분의 25. 우리는 이제 분수를 쓸 때는 항상 기하 분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5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제 1번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물론 이제 분수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데 등비급수를 한번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뭐 0.382, 328, 328 이렇게 쓸 수 있죠. 0.328 더하기 0. 세 자릿수니까 0 3개 328 불편하니까 두 자릿수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10의 세제곱분의 328이 되겠고요. 더하기 두 번째는 10의 6제곱이 되겠죠. 328 이렇게 끝없이 가는 등비급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10의 세제곱분의 328이고요. 공비r은 10의 세제곱분의 2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값은 1-r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세제곱분의 1 좀 숫자가 큽니다. 10의 세제곱분의 328 계산이 좀 복잡하죠. 천천히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990분의 328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2.025인데 순환마디가 2호예요. 자, 이 수는 일단 한번 적어보면 2 플러스 0.025 하고 플러스 0.00025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25가 되겠고요. 플러스 다음은 10의 5제곱분의 25가 됩니다. 플러스 땡땡땡.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 2는 아니고요. 첫 번째 항은 10의 세제곱분의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비는 10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퀄 하고요. 2 플러스 1-r 10의 제곱분의 1이 되겠고 첫 번째 항은 10의 세제곱분의 25가 됩니다. 자, 이걸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198분의 401이 됩니다. 계산은 천천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 일단은 이렇게 활용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요.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니까 천천히 풀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OP 이퀄 OQ 이퀄 1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자, OP와 OQ 이렇게 OP와 OQ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이등변 삼각형 OPQ에서 점 O와 각변의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을 꼭지점을 하는 정사각형을 잡는 거예요. OA1, B1, C 이렇게 OA1, B1, C1 정사각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A1과 C1은 중점입니다. 또 직각이등변 삼각형 오른쪽으로 계속 A1, P, B1 있는데요. 또 다시 중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이제 중점을 꼭지점을 하는 정사각형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걸 C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이들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거게 되겠죠. 일단은 등비급셈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되잖아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차례대로 A1 이렇게 라 하면 가정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비 R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랑 굉장히 쉽죠. 중점이니까 A2는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이에요. 그죠?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A3는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고 그죠? 자, 그러면 넓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차례대로 S1, S2, S3라 하면 S1 값은 R의 제곱이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4분의 1. 그 다음에 S2 값은 2분의 1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고 4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S3는 2분의 1의 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N 넓이에 관한 식을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은 4분의 1, 두 번째 항은 4분의 1의 제곱.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은 4분의 1,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비 4분의 1 값은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1-R분의 A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S1부터 무한급수 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세제곱이 돼서 첫 번째 항은 1,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R, 1-4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4분의 1 계산해주면 3분의 1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천천히 손으로 써가면서 풀이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C1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거예요.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요. 정삼각형을 그리고 이 정삼각형의 내접원을 C2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접원을 C2라고 그린 겁니다. 또 C2의 정삼각형을 그리고 정삼각형의 내접원을 C3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C1, C2, CN의 뭘 구하냐면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랍니다. 둘레의 길이의 합.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AN을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이런 가정을 반복하면 1, C, n번째 1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 반지름의 길이를 AN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첫 번째 A1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4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얼마예요? 둘레의 길이도 2πr이기 때문에 C1의 둘레는 길이는 2πr, 2π 곱하기 4가 돼서 이 값은 8π입니다. 단위를 생략할게요. 8π. 자, 첫 번째 항은 구해놨어요. C1의 첫 번째 항은 구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N, 그러니까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지름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 이거는 노트에서 좀 풀이를 할게요. AN에 관한 관계식을 구할 때는 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CN과 C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CN이 원이 있고요. 거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다시 내접하는 원 CN 플러스 1을 그리잖아요. 그랬죠. 그랬을 때 CN의 반지름 AN과 그 다음에 CN 플러스 1의 반지름 AN 플러스 1의 관계인데, 우리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의 각은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고 그걸 이등분하게 되면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접선과 만나니까 수선이 되겠죠. 그죠? 직각이 됩니다. 직각. 요 삼각형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직각 삼각형.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와 30도, 60도와 30도인 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뭐 굳이 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길의 비가 1대, 제일 작은 길이 1대 루트 3대 비변이 2입니다. 요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지금 그림상에서 제일 긴 변의 길이 이것이 AN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변의 길이 이것이 A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은 AN번장의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1. 이런 관계식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아까 8파이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거를 다시 돌아가도록 교과서로 돌아가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첫 번째 항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이 2분의 1 AN, 즉 R 값이 2분의 1을 찾은 거예요. 2분의 1을 찾았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의 합,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합은 무한 등비급수가 되겠고 1 마이너스 R, R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8파이라고 아까 계산해 놨잖아요. 8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은 16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3번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용 문제는 문제의 조건에 밑줄을 긋는 게 중요해요. 어느 공정에서 생산된 비닐의 75%가 폐비닐로 수거되고요. 그 다음에 수거된 비닐의 80%가 재생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이 되면 75%만 폐비닐로 수거되고 수거된 비닐 중에서 80%가 재생산됩니다.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비닐 1톤에 대하여 이러한 수거와 재생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반복한다니까 무한급수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등비급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정의가 필요한데요. 1톤의 비닐에 대한 1톤이라고 했으니까 수거와 재생산 과정 두 가지가 있죠. n번 반복할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양을 AN, 요거 정의를 처음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맨 처음에 1톤이라는 전체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되는 것과 재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으니까 n번째 반복했을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양을 AN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길더라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A1 값은 맨 처음에 1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75%만 수거가 됐어요. 수거된 거. 그거에 대한 수거된 비닐에 대한 80% 0.8. 그래서 A1 값은 0.6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이 0.6에 대한 거죠. A2 값은 0.6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0.6에 대해서 0.75%만 수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8은 재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0.75는 수거, 그 다음에 재생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수거, 재생산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번에는 0.6의 제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A3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0.6의 제곱.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무한반복한다고 그랬으니까 수거되고 재생산되고 다시 곱하니까 0.6의 세제곱이 되네요. 이제 뭔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0.6이 되겠고 공비가 0.6인 등비 수요림을 알 수 있어요. 한없이 반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닐의 총량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비 R이 0.6이므로 절대값 1보다 작죠. 그래서 1-0.6분의 0.6. 그래서 1.5톤 단위. 답을 쓸 때는 여러분 이 단위는 반드시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복잡해요. 어느 장학재단이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매년 초에 기금을 운영하여 연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말입니다. 연초에 지금 맨 처음에 연초에 20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말에 25%의 이익을 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기금과 맨 처음 기금 20억 원과 그 다음에 이익금 25% 기금과 이익금을 합한 금액의 40%를 매년 말이 중에요. 이 시점 매년 말입니다.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금액의 또 20% 이익을 얻고 또 합산해서 40%를 장학금을 내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다시 기금으로 해서 기금의 운용과 장학금의 지급을 반복하는 겁니다.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한히 실시합니다. 무한급수라는 거죠.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 급수, 무한급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을 정의해 주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AN 값을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면 AN 값은 점점하고요. N년째, 기금을 운영하여 N년째 지급되는 장학금. 자, N년째 지급되는 장학금. 이 금액을 AN으로 두죠. 자, 이렇게 N년째 지급되는 장학금, 연말이 되겠죠. 연말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좁아가지고요. 왼쪽에다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째 한번 볼게요. 1년째 1번. 1년째 운용한 자금이 있어요. 운용 자금. 근데 1년째는 맨 처음에 20억 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억 원에서 25%의 이익하고 원금과 합산한다고 그랬으니까 100분의 12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에 얼마가 되냐면 25, 단위는 억 원입니다. 물론 이제 단위는 사실은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답을 쓸 때만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 25억 원이 되는데 연말에 이 25억 원의 40%를 장학금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 A1 이 값은 25 곱하기 100분의 40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10억 원이 돼요. 단위를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R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번. 자, 2년째입니다. 2년째 운용자금. 금을 계산해 볼게요. 뭐냐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운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2년째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25억 원이 있었어요. 자, 25억 원. 근데 여기서 10억 원을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이 이제 초기 자금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1년 동안 운영해서 25%의 이익을 얻고 그러면 100분의 125가 되겠죠? 그러면 운용 자금은 얼마냐면 계산하면 4분의 75억 원입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이 금액의 A2가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75억 원인데 이 금액의 40%, 그러니까 100분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산하면 2분의 15가 돼요. 자, A1 값은 10이 되겠고 A2 값은 2분의 15가 됩니다. 3년째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3년째 운용자금 3번 3년째 운용자금
3년째 운영자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얼마냐면 맨 처음에 얼마 있었냐면 그 2년째 4분의 7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금액은 4분의 75억 원이었는데 근데 장학금을 2분의 15억 원을 줬잖아요. 2분의 15억 원을 뺀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곱하기 25%의 이익이니까 100분의 125가 되겠죠. 그죠? 이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면 16분의 225 단위 억원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A3 값은 16분의 225 곱하기 40%, 100분의 40%. 이 금액은 계산을 열심히 하면 8분의 45억 원이 됩니다. 자, 3년째까지 계산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등비 수열이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등비 수열이 되면 R 값은 B가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이전 항에다가 다음 항을 곱해서 계속 만드는 거니까 R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드니까 A1분의 A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2분의 A3가 되겠죠. 이 만족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실제 이 값이 똑같아요.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10이 되겠고요. 공비가 R이 4분의 3인 등비 수열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그리고 4분의 3은 절대값 1보다 작죠. 그래서 장학금 총액은 1-R분의 1 4분의 3분의 그 다음에 1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4분의 1분의 10이 되겠고요. 40 하고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항상 단위를 써주세요. 억 원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이제 생각 넓히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잘 읽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어느 사무실의 창문이 햇빛의 양을 2분의 1만 투과시키는 나머지는 반사시키는 유리 두 겹으로, 유리가 두 겹이랍니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창문이 창문에 비치는 햇빛의 양을 A, 두 유리를 각각 G1, G2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리자면 A가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반은 2분의 A는 반사되고 2분의 A는 통과되는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 D2에서는 2분의 A의 2분의 A는 반사되겠죠. 그럼 4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통과됐어요. 그럼 2분의 A의 반, 2분의 A 곱하기 2분의 1, 4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통과돼서 G2에서 반사됐던 요 4분의 A 중에 또 반은 또 반사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반사될 수 있는 거예요. 무한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활동 1을 볼게요. 두 유리 G1과 G2에서 반사되지 않고 두 유리를 통과한 1번 빛. 자, 1번 빛은 얼마냐면 맨 처음에 A였죠. 근데 G1을 통과한 빛은 반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통과했던 유리가 G1을 통과했던 빛이 G2를 통과할 때 반만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2분의 1. 그래서 4분의 A만 통과한 거예요. 1번에서는. 활동 2를 봅시다. G1을 통과한 빛 중, 여기서 여기 중에요. G1을 통과한 빛 중 유리 G2에서 반사되고 다시 G1에서 반사된 후에 G2를 통과한 B2. B2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지우고요. 어떻게 되냐면 통과했어요? 반사됐어요? 통과했어요. 요거예요. 이게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A에서 통과했죠. A에서 통과됐습니다. 요거. 그죠? 근데 반사됐어요. 2분의 1만 반사됐죠. 그죠? 요거. 그죠? 다시 G1에서 반사했어요. 2분의 1만 반사됐겠죠? 요거. 그리고 2분의 1만 통과했어요.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얘는 16분의
A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림을 잘 관찰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활동 3은 뭐냐면 활동 1과 활동 2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구해보자인데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4분의 A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예요? 두 번째가 16분의 A가 되니까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첫 번째 항이 4분의 A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1-4분의 1분의 4분의 A가 돼서 얘는 3분의 A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